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까 배웠던 거. 우리 복습 좀 하고, 복습하고 외울게요. 자, 복습하고, 그리고, 교재를 먼저 볼까? 아니면 문화 파트를 뒷부분 필기를 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필기가 좀 더 있어. 그래서 뒷부분 하고 필기 보고, 그 다음에 그 문화의 이해 파트랑 현대사의 다양한 문화의 양상 요 두 개 교재 분석 같이 하고 문제 같이 풀고 그리고 문화 변동으로 넘어갈게.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자, 복습 한번 해보자.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문화 배웠습니다. 문화 맞지? 첫 번째, 문화에 대해서 우리 이탈 이론도 배웠어. 이탈 이론은 이제 문제 푸는 정도였고요. 자, 문화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게 문화의 의미부터 봤어. 맞지? 자, 문화의 의미는 뭐랑 뭘로 나뉘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협의의 문화와 광의의 문화라고 나뉜다 했습니다. 자, 좁은 의미는 약간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즉, 약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를. 얘는 지적이고, 얘는 세련되고, 얘는 예술적이구나,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문화 의미 할 때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떠올려보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자, 이 넓이라 적었어요. 자, 넓은 의미의 문화에서는 어떤 걸 떠올려줘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뭐라 했어? 생활 양식의 통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 맞지? 그냥 단순한 본능적이거나 개인적인 습성 같은 거는 문화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의미 처음 봤고요. 그냥 두 번째 문화의 속성 봤을 거예요. 속성. 물론 문화의 특성도 있었는데, 문화의 특성은 보편성과 특수성. 근데 이거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할 때를 배웠다 했습니다. 자, 속성 5가지가 나니까 첫 번째 무슨 성? 첫 번째로 배웠던 거? 인간은요, 이런 공통된 생활 양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구성원 다수가 공통된 생활 양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유성.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측, 그 행동의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나 행동을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했었습니다. 맞죠? 두 번째로 봤던 건 뭐야? 구속성 단어였던 학습성. 인간은 문화를 후천적으로 학습합니다. 왜? 선천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뭐 젓가락 막 들고 써요? 그건 아니잖아요. 젓가락을 어떻게 쓰는지 숟가락 쓰는 방법 배우는 거죠. 학습성. 문화를 학습한다. 세 번째로 배웠던 게 뭐야? 세 번째로 배웠던 거. 떠올려. 세 번째로 배웠던 거. 문화는 상호 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연쇄적인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하나를 딱 건드리면 여러 가지 딱 건드리지 도미노처럼. 이건 무슨 성? 총체성. 다른 말로 전체성이라고 한다 했다. 맞지? 전체성. 총체성이라고도 하고 전체성이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의 문화는요. 점점 전승되고 계승되어서요. 쭉쭉쭉 쌓여요. 이건요. 동물의 학습된 행동과 구분지을 수 있어. 인간의 문화하고. 그걸 우리가 축적성.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보면 나머지 나온 거 뭐야? 변동성. 맞지? 자, 변동성.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생성되고요. 소멸되기도 하고요. 변화하기도 해요. 변동성. 이렇게 속성 3가지 배웠습니다. 속성 3가지입니다. 속성 5가지. 의미 2가지, 속성 5가지. 자, 그래서 우리 뭐 배웠어? 문화의 관점. 그렇지, 관점이었다, 관점. 문화를 이해하는 데 선생님, 우리 기능론 같은 거 상상만 했어요? 아니요. 역시 관점이 3가지긴 하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총체론. 두 번째, 비교론. 세 번째, 상대론. 야, 총체론이 뭐야? 총체성과 관련된 거야. 문화 요소들이 상호간의 연관성이 있으니까 연쇄적 변동을 초래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총체론의 가장 중요한 거는 편협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시켜주더라라는 거였고요. 자, 비교론은 어땠어? 비교론. 그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알아요.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어떤 게 있어요? 그렇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화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비교론. 자, 그 다음 상대론은 어때요? 우리 그 상대주의적 태도 기억나지? 자, 그걸 써. 각 사회 맥락을 고려합니다. 자, 이 맥락을 고려하면서, 이 사회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였겠구나. 라는 거를 다 보는 거죠, 상대론. 자, 상대론이 좋은 점, 해당 문화의 고유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어떤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게 되더라. 여기 뒤에 나오죠. 4번 문화 이해의 태도. 자, 문화 이해의 태도는 우선 크게 둘로 나눠. 뭐랑 뭘로? 그렇지, 문화 절대주의랑 문화 상대주의로 나뉘고, 이 문화 절대주의에 각각 뭐 전쟁에서 문화 진화론, 문화 체계론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자, 절대주의에서 다시 둘로 나뉘어서 뭐랑 뭐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 나눠서 봤고,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 그렇지, 배타적 국수주의라든지 문화 제국주의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거. 사대주의 같은 경우는 자문화 낙후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좋아요라고 했지만은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 꼭 잘 봐야 된다 했고요. 자, 상대주의 좋아요. 근데 상대주의가 너무 심하게 빠지고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갈 경우는 어떻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키기도 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나머지 그 예를 들어 문화가 뭐 명예살인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뭐 인간 존엄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 이런 것들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야. 뭐 그렇게 많아 보이긴 내용이 좀 많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너네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쌤이 이제 오늘 소식하는 저는 오늘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대요. 우리 지금 촬영 지금 2월 마지막 주거든. 금요일. 보통 이 시즌에 너네 이제 반배정 막 나오고 그러잖아. 반배정하고 막 시간표하고 맞지? 담임 선생님 나오고. 그 시즌에 우리는 이제 사회문화를 21강이죠? 사회문화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여기 두 개 약간 다른 내용이야. 봐봐. 자, 우선 첫 번째 3-1 문화의 이해. 여기서 5번 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볼까요? 문화의 구성 요소. 자, 사실 이게 우리 책에는 없거든요. 이게 우리 책에는 없는데 분명히 선생님들이 소개를 하실 거고. 자, 하나 더. 내가 이 문화 파트를 왜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게? 너네 통합사할 때 배웠잖아. 통합사할 때. 야, 너네 통합사할 때 문화 안 배운 거 같아. 7단원에서 문화 배웠잖아. 문화 변동도 배우고 문화 이해, 태도도 배우고 대중문화, 전통문화 이런 거 배웠잖아. 다문화사회 이런 것도 배우고 맞지? 그래서 내 이 부분 좀 빨리빨리 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첫 번째 문화의 구성 요소 물질 문화. 야, 너네 딱 물질 문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딱 드는 느낌이 물질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즉 이거를 적으면 형태가 있는 유형의 문화다라는 거야. 유형의 문화. 이게 바로 물질 문화인데. 자, 시험 문제 물어보자. 자, 잠깐만. 유형의 문화, 물질 문화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좋을까. 뭐,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 이건 물질 문화죠. 근데, 물어보자. 긴장을 담그는 기술은 물질 문화야? 비물질 문화야? 자, 너네 이거 이제 잘 듣고 가야 돼. 자, 요거는 물질 문화야. 알겠지? 앞으로 기술 문화는 반드시 물질 문화야. 기술 문화. 자, 시험에, 평가원이나 내신 시험에 기술에 관한 게 나와. 그러면 무조건 뭐로가? 물질 문화로 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노란색으로 2번. 비물질 문화. 선생님, 그러면요. 그런 기술들이 다 물질 문화면 도대체 비물질 문화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비물질 문화라는 것은 유형이 아니라 무형의 문화야. 무형의 문화.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는 문화입니다. 선생님, 기술도 형태 없잖아요. 얘들아. 요거는 기술은요, 이 레시피라든지, 이런 기술, 작동 방법, 이런 것들은 기록이 가능하잖아요, 얘들아. 그냥 유형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무형은, 제가 노란색으로 계속 갈게요. 짝대기, 제도 문화와, 이 비물질 문화는, 자, 제도 문화와, 그리고 관념 문화로 나눌 수 있어. 관념 문화. 우선 제도 문화 같은 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규범, 노머티브한 거. 노머티브한 거. 규범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라든지 정치 형태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도 문화, 정치 문화 이런 것도 있거든. 그리고 법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제도 문화에 해당되는 거죠. 자, 정치 형태,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이런 거. 그리고 법, 민법은 민법인데 근대 민법인지 근대 민법에 수정된 것 내용인지. 형법도요.
근대 형법이 있고 현대 형법 이런 거 있거든. 헌법도 마찬가지야. 헌법도 고유한 의미 옛날 그 헌법과 근대 시대 그러니까 막 시민혁명 끝난 뒤에 그때의 헌법, 근대의 헌법이라든지 현대사에 들어왔을 때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라든지 헌법도 제도문화 법이죠. 관념문화는요 사고, 너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이 제도문화에 해당한다. 알겠지? 제도문화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물질문화, 비물질문화로 나눠서 문화의 구성요소를 볼 수도 있는데, 자, 흰색으로 3번. 자, 문화의 구성요소를 6요소론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문화의 유형에서 6가지 요소로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럼 그 6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보자. 자, 기술, 언어, 상징, 예술. 자, 기술, 언어, 상징, 예술. 그 다음에 가치랑 규범.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내신이라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너네 구분해야 될 거. 언어, 상징, 예술, 가치, 규범 이런 것들 싹 뭐다 이거는 비물질에 해당되는 거야. 얘만 기술의 동그라미가 빨간색으로. 얘만 물질문화고 나머지 다 밑줄이야. 얘네는 다 비물질문화야. 언어, 상징, 예술, 가치, 규범. 그래서 6요소론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도 있어. 그거는 쓰면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문제 나왔을 때 그때 보는 걸로 하자. 알겠지? 그 다음 4번. 물질 대 비물질. 이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의 이제 우리가 관계를 좀 볼 거야.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의 관계. 자, 물질 문화는 유형의 문화였지 기술이야, 기술. 자, 그에 비해 비물질 문화는 무형의 문화야. 즉, 생각과 가치관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 여기다 한번 적어봐. 문화 변동으로 인한 발달 속도의 차이. 발달 속도의 차이. 정보화에 따라서 우리가 휴대폰을 쓰거나 하는 기술은 발달했어. 근데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악플을 달고 굉장히 사이버 윤리를 지키지 않아. 그럼 이런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것들은 물질 문화가 비물질 문화보다 앞선 거죠. 물질 문화 발달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첫 번째 문화 지체. 자, 문화 지체는 물질 문화가 비물질 문화보다 발달 속도가 앞선 상황을 얘기해. 이런 거야. 봐봐. 이렇게 있으면은, 자, 물질 문화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둘이 간격이 차이 생기게 되잖아, 맞지? 장면도 2021 수트 사회문화도 그렇고, 여기 생윤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들어봐.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있어요. 한스 요나스. 이 사람이 사회윤리학을 굉장히 깊게 분석한 사람인데, 이 요나스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나스라는 사람이 윤리적 공백이라는 거를 얘기해요. 윤리적 공백. 이 윤리적 공백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렸던 거랑 비슷한 거야. 봐봐.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 바람에 그에 맞는 윤리적인 의식이 발달하지가 못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공백이 발생했다. 이거 우리가 윤리적 공백이라고 해요. 한스 요나스가 말한 윤리적 공백. 그럼 이것도 선생님 문화 지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될 수 있지. 왜? 기술이 발달했어. 기술이 발달했는데 그만큼 뭐가 발달하지 못한 거야? 그렇지. 그만큼의 생각, 가치관, 사고와 가치관, 즉 관념 문화인 비물질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예시로 악성 댓글 이런 거. 악성 댓글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오히려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보다 앞설 때도 있어. 이걸 우리가 기술 지체라고 그래. 생각은 빨리 발달하고 있는데 그에 맞게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 자, 우선 적어보자. 예를 들면은 우주선 개발 같은 건데, 우주선 개발. 자, 너네 일탈 이론으로 다시 가봐. 일탈 이론으로 지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이론을.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의 불일치로 인해서, 즉, 합법적인 수단으로 달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합법적 수단으로 달성하고자 해서 일탈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나 이거 지금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자, 그럼 봐봐. 얘랑도 연결 줄 수 있겠네. 기술 지체하고. 봐봐. 우주선 개발이라는 문화적인 목표가 있어. 우주선 개발이라는 문화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거를 아직 따라갈 수 없어.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거야. 즉, 합법적인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거죠. 기술이 발달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은 이만큼 발달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만큼 발달하고 있는데 수단이 그만큼 따라와 주지 않네요. 그러면은 비합법적인 수단 어떻게? 그냥 막 쏴버리는 거지. 국가를 간에 관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쏴버려. 뭐 대포동 1호, 대포동, 대포동? 예. 싸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 지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탈 이론과 기술 지체를 엮어서도 시험에 낼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문화 뭐 어떻게든 엮어서 시험에 다 내지. 얘기하네. 사회문화 어떻게든 다 엮어서 냅니다, 여러분. 절대 못 엮을 것 같지. 너네가 절대 못 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주제까지 엮어서도 시험에 내기도 합니다. 진짜 사회문화 내신 어렵게 된 학교들은. 가능해, 그게, 얘들아. 그럼 오른쪽에 이제 3-2로 갑니다. 저거 원래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근데 좀 길어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이게 왜 내려가는 것 같지? 이거는 쌤이 사실 통합사회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자, 첫 번째, 하위 문화. 하위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얘들아. 하위 문화 빨간색으로 적어줘. 얘들아. 하위 문화 빨간색으로. 미안해요. 선생님, 그러면요. 하위 문화랑 반대되는 말은 상위 문화입니까? 아니야, 상위 문화가 아니라 전체 문화라는 개념이야. 흰색으로. 전체 문화가 있고 하위 문화가 있는 거야. 그럼 구성원의 범위로 봤을 때는 전체 문화에서 하위 문화가 이만큼 차지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구성원의 범위에서야. 이건 쌤이 뒤에 문화 변동 다 끝내고 나서 심화표 얘기할 때 비교를 해줄게. 알겠지? 문화 파트 심화표 얘기할 때.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자. 자, 그러면은 선생님 하위 문화 뭡니까? 하위 문화. 잠깐만. 특정 집단 구성원들만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 특정 집단 구성원들만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 이거 우리는 하위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특정 집단 구성원들이요? 그럼 전체 사회에서 특정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들만이 향유하는 거죠. 그래서 배경 가볼까? 2번. 뭐야? 이게 부서졌어. 그래서 2번 배경. 동일 지역, 같은 지역에 살거나 동일 연령대거나 또는 같은 성별, 남성녀, 여성녀 이런 거 또는 트랜스젠더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직업이나 동일 직업 성별 사실은 근데 하나 더 얘기하면은 성별은 잘 안 보기도 해. 왜냐면은 워낙 성별이란 게 크게 생물학적인 성으로 크게 남성과 여성으로 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공유하는 문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미안해. 그럼 여기 성별은 좀 지우자. 미안해요. 성별 지울게. 알겠지? 성별은 지우자. 내가 말해놓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성별을 지울게. 미안해. 생물학적인 성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화라고 볼 수는 없겠지. 맞지? 그러면은 이 하위 문화의 특징들하고 보자. 3번 특징. 하위 문화의 특징. 우선 첫 번째. 전체 문화에 대해 상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적어보자. 전체 문화에 대해. 자, 노란색을 들게요, 이제. 되게 헷갈리는 색. 그리고 노란색으로 상대적. 자, 얘들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전체 문화에 대해서 상대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체 문화는 딱 하나의 큰 틀로 잡혀져 있잖아요. 근데 하위 문화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고, 이거 지역 문화, 그리고 연령대에 따른 건 세대 문화, 그 다음에 직업에 따라서, 직업군에 따라서, 뭐, 제조업 종사자들끼리의 뭐 문화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 종사자들끼리의 문화라든지, 동일 취미. 이게 자발적 회사처럼서 연결할 수 있겠다, 맞지? 온통 내 머릿속에는 시험 문제에 대한 구상밖에 없어요. 네, 동일한 취미. 그래서 어떤 거 있었을까? 뭐, 골프. 그래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끼리의 문화. 아니면 뭐, 테니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쌤은 드럼 치고 싶어 미치겠어. 내가 드럼을 지금 못 친 지 몇 달 됐거든. 드럼을 쌤이 12월 달에 12월 달에 치고 나서 한 번도 못 쳤어요, 지금. 드럼 치고 싶어 미치겠다. 근질근질해, 몸이. 자, 그다음 계속 가보자. 두 번째, 사회의 다원화, 사회가 이제 다양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민주화, 사회의 다원화와 그리고 민주화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더 다양해졌어. 하위 문화의 종류들이. 로 인해 사회 다원화 민주화로 더 다양해진. 어때요? 자,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묶여있어요. 그냥 그 묶여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70년대 또라고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이 사람들은 항상 이제 이때 세시봉이 유명했죠. 세시봉. 그래서 가가지고 그 세시봉이 부르는 막 그 포크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즐기면서 하는데 그걸 다 금지해버려요. 금지곡이라고 다 명명해버리고 이런 것들. 그래서 금지곡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면서 우리가 즐기고 싶은 문화, 하이문화긴 하죠. 왜 그들만의 문화니까, 그 세대 문화니까 우리가 좀 즐기고 싶은 거 더 즐기겠다는데 그 당시 20, 30대들, 10대, 20대, 30대들이 우리가 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겠다는데 저 정부가 방해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는 어때? 그런 거 없잖아. 금지곡 이런 거 잘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냥 진짜 좀 야한 가사인지 좀 이제 폭력적인 가사 있으면 여기 시구딱지 붙여버려. 그거 말고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뭐 걸그룹 노래, 보이그룹 노래, 뭐 발라드, 댄스 노래 다 들을 수 있잖아. 다 즐길 수 있잖아. 향유할 수 있잖아. 사회의 다원화 민주화로 더 다양해졌다. 그래서 세 번째 문화 다양성에 기여하더라.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네 번째 사회 변동을 초래하기. 세대 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쌤이 전에 한번 그 얘기한 적 있지. 우리가 관료제랑 탈관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회 변동을 초래. 사회 변동을 초래. 그 쌤이 그때 네이버랑 카카오 회사에서 그 막 뭐라 해야 되지? 그거 있잖아. 막 그 사장, 그러니까 기업의 수장, CEO들을 막 청문회 증인이나 뭐 대상자로 앉히고 막 청문회하고 이런 사내 문화들. 이런 것들도 세대가 바뀌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사회들의 주축은 이제 MZ 세대들이 됐거든. MZ가 뭐야? 밀레니얼이 아니라 밀레니얼 플러스 Z 세대들을 합치면 MZ 세대거든요. 쌤도 그 세대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 세대들이 사회 변동을 조금씩 돌리는 거죠. 그래 이제는 이런 것들 CEO만 아니에요. 우리 그 기업의 구성원들 이 기업에 이끌어가는 거는 CEO지만은 기업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먼저 4번 기능 하위 문화의 기능 순기능부터 가볼게요. 순기능도 있으면 역기능도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소속감이라든지 연대의식이 증가하게 되는데 소속감, 연대의식이 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이게 매 수능에 보면은 이렇게 요 파트 특히 하위 문화 이런 데서 선율 잘 나와. 알겠지? 잘 들어보자. 문화의 다양성, 역동성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역기능도 있어요. 왜? 지역 문화 같은 경우는 지역 간의 갈등. 세대 문화는 지금 우리가 너네 잘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386, 486, 586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 그냥 그런 세대들. 그리고 X세대라고 불리는 지금 7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70년대 중후반 아니다 70년대 중후반 맞네 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X세대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80년대생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Y세대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80년대 후반 정도까지 80년대 후반이 주로 그렇게 부르더라. 그리고 90년대생들 여기는 밀레니얼 200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고질이 D세대 세대 간의 갈등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적어볼게. 집단 간 대립, 갈등을 초래하더라. 집단 간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더라. 마지막 5번 유형. 자, 하위 문화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문화. 또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세대 문화. 그리고 요거는 반문화라고 있어요. 반문화. 이거 빨간색으로 반문화만 빨간색으로 써보자. 반문화. 이 반문화는 뭐예요? 너네 생각하는 그 반사회화? 이런 거 비슷한 개념이야. 한마디로 요것도 요 반자였어. 돌이킬 반자거든요. 돌이킬 반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돌이킬 반자. 그래서 뭔가 반하는 문화다. 우리 반사회화 정의할 때 뭐라 했어? 위태적인 약간 범죄와 관한 내용들 학습의 동의를 내면한다, 학습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반문화. 우리 요거 이제 더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위에 제목은 달게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참 문화를 3시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좀 힘들긴 힘들다. 왜냐면은 저번 시간은 문화 1시간이 아니야. 그건 1시간이 아니야. 이번 시간부터 1시간이거든. 그러면 이번 시간 이거 다음 시간에 교재 봐주고 문화 변동 이해하고 야 빨리 끝낼 수 있겠는데? 자 2번 자 이 하위 문화의 유형 첫 번째 우선 1번 노란색으로 1번 지역 문화 지역별로 문화가 존재하겠죠. 강원도에서 강원도 문화, 강원도 음식 문화 이런 것들 충청도 문화, 전라도 문화, 경상도 문화 다 달라요. 자, 추어탕 하나는 추어탕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추어탕 좋아하거든. 보통 추어탕 하면 남원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남도식 추어탕이라고 했을 때 약간 전라도 쪽, 보통 남도는 경상남도의 저쪽 밑에 하동 이쪽이나 전라남도 이쪽을 이제 일컫는 말인데요. 남도는. 자, 전라도 쪽 추어탕은 약간 들깨를 많이 넣나? 쌤은 그걸 좋아해. 들깨. 쌤 들깨 싫어한다? 너네 그 광주에 오리탕 먹으러 가봤니? 거기는 들깨를 엄청 많이 넣어줘. 들깨탕이, 오리탕이요? 자, 그런 반면에 경상도식은 약간 어떠냐면 약간 추어탕이 맑아. 아니, 선생님, 추어탕이 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맑다는 게 어떤 거냐면 상대적으로. 전라도 추어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맑아. 근데 여기는 뭐냐면 초피가루, 산초가루가 초피가루 그건 없는데. 너무 자극해. 그래서 쌤은 어떻게 먹냐면 줄을 섞어서 먹어. 네, 어떻게 해요? 들깨 넣은 추어탕에다가 초피가루를 뿌려. 거기다 초피를 뿌려요. 맛있어요. 김치에다 초피를 넣기도 한데 맛있어요. 심지어 맛있어. 이게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요즘에 잡고 가야 될 거는 최근에는
최근에는 지역문화 동질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왜요? 이제는 팔도 어딜 가나 다 먹을 수가 있고요. 음식들이 점점 비슷해지고, 왜? 여기 저쪽에, 쌤은 집이 대구 완전 서쪽이라 했잖아. 저기 조그마한 성서라는 곳이 있어, 쌤. 동산병원, 코로나 동산병원이 아니고, 새로 지은 동산병원이고, 좀 더 가면은, 너네 아는 애들은 알고, 대구 사는 애들은 알고, 모르는 애들은 몰라. 저기 성서에 이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아파트 쪽 동네로 좀 더 내려오면 추어탕집이 하나 있어. 그 집 추어탕은 경상도식 추어탕도 팔고 전라도식 추어탕도 팔아. 이런 것처럼. 쌤은 여기 경상도인데도 전라도식 추어탕을 맛볼 수 있죠. 물론 그 맛을 온전히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먹을 수는 있잖아. 맞지? 이런 것처럼. 그리고 서울 가면, 야, 서울에 다 있잖아. 전라도 있고, 경상도 있고, 강원도 음식점도 있고, 충청도 음식점도 있고, 다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런 지역 문화가 동질화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지. 자, 지역 문화 딱 요 정도만 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2번, 세대 문화. 세대 문화. 첫 번째, 순기능. 자, 세대 문화 좋은 건 뭐야? 같은 세대끼리의 동질감이라든지 정체성을 강화시켜줄 수 있어. 쌤 나이대 사람들 때는 뭐가 유명했냐? 뭐 이런 것들. 뭐 너네 흔히 쓴다는 급식체 이런 것들 있잖아. 너무 급식체도 한물 갔죠 사실은. 근데 그때 급식체 유행했을 때 너네 막 그랬잖아. 어른들이 급식체 쓰면 진짜 싫어하고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야? 여기 있는 거거든. 세대문화의 순기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세대끼리의, 자, 쌤이 아까 얘기했던 동이라는 세대 줄여서 동세대끼리의 뭐 정체성이라든지 일체감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체성과 일체감, 하나가 된 느낌, 일체감이 크다, 커지더라. 세대문화는 동세대끼리의 정체성과 일체감이 커지다. 그에 비해 엮기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더라. 맞지? 선생님 이거 쓰시려고 지냐고 유형 따로 빼신 거야? 아니, 내가 쓰려는 거 빨간색. 그래서 흰색으로 갈게. 4회까지만 흰색으로 줬고, 빨간색으로 땡땡 청소년 문화. 청소년 문화. 그래서 첫 번째 A, 청소년 문화는요, 미래지향적. 왜 너네 옛날에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빨리 어른 되고 싶다 라는 생각. 근데 나는 너네 나이 때, 그게 딱 18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되기 약간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연하게 성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성인이 되면 과연 진짜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그 시점이 약간 18살 때는 했었어요. 네, 미래지향적이고. 또 저항적이야. 어른들이 뭐라 하시면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그걸 굳이 왜? 저항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충동적이에요. 마트 가면은 쌤이 이마트를 가면 그래. 나는 딱 지출을 딱 생각해서 이거 사야겠다 생각하고 이마트를 가잖아. 그럼 야, 이거 뭐야? 이거 한번 사볼까? 야, 세일하네. 이거 한번 사자. 충동적으로 소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충동적이다. 갑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도 약간 충동적이야. 내 마음 내킬 때 나는 내 삶 자체가 내가 마음 내킬 때야. 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방적이야. 뭔가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한번 하고 싶은 거야. 야, 저 사람이, 뭐더라? 롱파카 맞나? 갑자기 이름이 기억, 롱파카. 맞나?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제 롱파카. 그걸 입어. 그럼 나도 저거 입고 싶다. 그럼 막 사는 거지. 막 몇십만 원 해도 사는 거지. 모방적. 그리고, 노란색으로 B, 반문화적 성격. 이 반문화적 성격. 해주지, 그 반문화가 뭐든 뒤에서 가서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이거 뒤에 바로 반문화 나올 거야, 얘들아. 그리고 C, 대중매체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왜 쌤 학교에 보면 급식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인기가요서 미친가?
사실 그게 몰랐거든.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뭐야? 근데 물어봤어요. 야, 인기가요 샌드위치가 뭐야?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있잖아. 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인기가요 그 SBS에서 하죠. 그 인기가요 그 매점에 아주머니 항상 그 인기가요 하는 날마다 샌드위치를 파신대. 근데 그 샌드위치가 인기가요 샌드위치래. 그래서 뭐지 싶어서 맛을 봤어. 그러니까 이런 거 뭐야? 대중매체 영향 대중매체 영향 많이 받죠. 그리고 대중매체 영향이 커요. 그리고 나는 중고 같은 거 중고 나라에만 올려? 당은 그 캐럿 마켓 뭐 그런 거 그런데 뭐 팔고도 하잖아. 팔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무래도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저거 이뻐 보인다. 저거 하나 살까? 이런 거 통해서 청소년 문화 내에서 이들의 문화가 획일적인 문화로 바뀌는 거야. 다양한 문화가 아니라 획일적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화학교 문화 획일성, 문화가 획일성, 문화 획일성, 문화 획일성이 증가한다. 이게 좀 할 게 많네. 3번 빨간색으로 반문화, 반문화. 자, 이렇게 적으면 좀 이해가 될 거야. 흰색으로 적어봐. 일탈적 하위문화. 근데 이해됐어요. 일탈이론을 먼저 배우니까 이해가 된다, 맞지? 일탈적 하위문화. 자, 우선 순기능부터 가볼게, 얘들아. 우선 사회 변동을 유발합니다. 사회 변동을 유발하고 사회 문제를 확인시켜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지. 야,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네가 이런 걸 모르고 너네 만들어 가니? 이건 우리가 이걸 알게끔 해줄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예를 들어봐. 쌤이 아까 했던 386, 486, 586이라는 표현을 썼었어. 세대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기억나니? 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 이제 민주화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고, 팔이 멀리는 80년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때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이 세대들은 얘네 목적은 뭐야? 사회 문제. 그 당시에 민주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민주화가 안 된 상태.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너네 그렇게 가다가 우리 민주화 안 된다? 그럼 우리 이거 확인시켜줄게. 그리고 우리가 데모를 하는 거야. 우리끼리 데모 해가지고 우리의 민주화를 쟁취하는 거야. 이거. 사회변동 유발하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엮이는. 즉, 이 당시에 주류 문화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군부 독재 체제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주류 문화가 되는 거야.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주류 문화에 저항합니다. 주류 문화에 저항.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류 문화에 저항하면 얘는 비주류 문화라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가 들어가겠어? 당연히 제재가 들어가고 압박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주류 문화에 저항한 대가로 압박을 받다 보니 사회 혼란에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 사례로 히피 문화, 미국의 히피 문화나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 문화가 있어. 근데 쌤이 시위 문화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쌤이 얘기를 하나 할 게 있어요. 잠시만. 우리 지금 몇 번 됐나 쌤이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잠깐만. 잠시만. 몇 번 됐나 확인 좀 해볼게요. 쌤 여기서 안 보이거든. 자,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우리 한참 민주 시위가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87년도 6월 항쟁 아니잖아. 한국사전에 많이 배웠지. 그 사건을 덮으려고 당시에 안기부, 그때 지금은 국정원급인데 그 당시에 안기부가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진도가 지금 바쁘네. 우리 진도가 바빴어.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좀 이따 나중에 쌤이 풀어줄게. 우리 지금 진도가 바빴어.
너네 아니면 나중에 쌤이 이제 수능 항목사 할 때 그때 들어. 알겠지? 지금은 내가 못 해줄 것 같아. 지금 바빠 지금은.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 빨간색으로 3번. 대중문화. 왜냐면 내가 지금 문화파트를 빨리 끝내야 된다고요. 그래 뒤에 계층 우리 4단원은 들어가지. 사회불평등을. 대중문화. 다른 말로 전체 문화라고 하게 돼. 근데 이게 그러면은 하위 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이겠네요. 그냥 대중문화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그런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1번 형성 배경. 대중문화 왜 발생했을까요? 그거 보자는 거야. 그다음 첫 번째 산업화 이유. 산업화 이유 땡땡. 자, 대중사회가 대중사회. 대중사회. 대중사회가 형성되고, 대중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그렇지.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이러면서 대중문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지금 대중사회, 모두 대중들이 나와서 대중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고요. 보통선거. 이게 누구나 선거할 수 있어요. 참정권을 동등하게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돼? 대중문화 형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무교육제도. 이것도 뭐예요? 지금 모두 뭐 하자는 거야? 다 의무교육 할 수 있는 거죠. 의무교육. 공부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학습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당연히 삶의 질이 향상되겠죠.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게 되겠지. 세 번째, 결정적으로 대중매체입니다. 물론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대중매체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대중매체에 접근하기 더 쉬운 사람이 많아, 어려운 사람이 많아? 너 생각해봐. 지금 이 사회에서 대중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 쉬운 사람이 많아? 쉬운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물론 정보 격차는 나긴 해, 맞지? 그래서 대중매체의 발달 이런 걸로 통해서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돼. 대중문화. 자, 대중문화의 특징 세 가지가 있거든. 특징. 자, 노란색을 들고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일방성. 첫 번째 노란색으로 일방성. 콤마. 두 번째 획일성. 잠깐만. 획일성. 세 번째 상업성. 네, 특징 세 가지를 노란색으로 적어줬는데, 너네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너네가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야. 대중문화가 왜 일방성을 띄어요? 그냥 유추해봐, 생각해봐. 대중문화가 왜 일방성을 띨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각각 사람의 개인들의 요건을 생각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야, 이렇대, 이렇게 주는 거잖아. 획일성 어때, 획일성? 모두에게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죠. 사람마다, 자, 이게 TV를 틀었어. TV 틀었는데, 11번 채널이야.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11번 채널을 다 볼 수 있죠. MBC를. 하면 안 되나? 컬처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해야 되니? 컬처라고 안 하구나, 맞다. 여기 문화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하겠다, 맞지? 문화 고유명사로 쓰니까. 어쨌든. MBC라는 채널, SBS라는 채널, KBS라는 채널 다 볼 수 있잖아. 안 그래? 나는 MBC를 틀어내. 거기서 MBB 이런 거 나와. 그건 아니잖아, 맞지? 획일성, 모두에나 같은 문화가 딱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광고를 봤어. 저 옷. 그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상업성. 뭘 팔기 위해서 광고를 넣고 그러잖아요. 왜? 쌤은 뉴스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MBC 뉴스데스크를 맨날 챙겨보고 뉴스투데이랑 특히 뉴스데스크 시작하기 전에 삼성 광고 하잖아요. 삼성전자 광고. 공개되지 이제. 삼성전자 광고 나오잖아요. 얘는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이런 대중문화도요. 3번 순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 여가의 기회를 제공해.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요리를 배우고 싶어. 요리를 배우고 싶은데 쿠킹 클래스를 들어가려니 비싸. 근데 TV에 보니까 최고의 요리 비결 상세히 알려주네. 이거 보고 따라해봐야 되겠다.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스트레칭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예능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능을 보면서 내가 삶의 활력소를 찾으면 이것도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거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쓸게. 고급 문화의 대중화. 옛날에는 그들만 누렸던 걸 이제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고급 문화라고 불리는 것은 흔히 말하는 너희가 아는 그 상류층들이 즐기는 것들. 그 상류층들이 즐기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잠깐 135페이지 펴볼래? 135페이지? 135페이지를 펴보면은 나올 건데 고급 문화라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 고급 문화. 뭔가 고급지다. 여길 수 있는 것들. 옛날에 TV.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땐 TV. 원래 TV는 제일 부잣집에만 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두가 TV를 쓸 수 있도록 대중화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뭐 진짜 부유한 집에만 컴퓨터 한 대씩 두고 그랬는데 90년대 들어서부터 90년대 중반 때부터 해가지고 컴퓨터가 일부 그냥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집에 컴퓨터 한 대씩 있잖아. 근데 요즘 컴퓨터 안 들려. 뭐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게 있잖아. 야, 옛날에는 휴대폰도 업무하는 주로 이제 무역이나 이런 업무 하는 사람들은 휴대폰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봐봐. 이렇게 해서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 이런 것처럼. 이게 왜 진동 울리니? 안전한 있는 거죠. 재난점. 이런 거 휴대폰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도구문화의 대중화. 그리고 세 번째, 문화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더라. 문화민주주의. 이거는 그냥 말뜻 그대로 생각해줘. 민주적인 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문화민주주의. 그리고 문화 간에 비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은 문화구나.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해주면. 그래서 문화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더라. 문화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우리 책에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쓰면 한번 읽고 갈게요.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니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리거나 이를 창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문화민주주의는 엘리트 중심의 고급 문화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문화 창조와 확산의 주체가 되어 누구나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을 강조한다. 자, 방송을 만드는 거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 자, 방송을 만드는 거 옛날에는 학과에 나온 PD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 근데 요즘 뭐야? 1인 방송. 유튜브. 또, 막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인 방송할 수 있죠. 이제 거기도 나중에 뭐 작가도 붙고, 이제 편집자도 붙고 하는데, 어쨌든. 저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누리겠다, 이거죠. 저들이 하는 거 우리도 다 해보자, 이거지. 문화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합니다. 자, 그에 비해 역기능도 존재합니다, 얘들아. 4번, 역기능. 역기능은 쌤이 이렇게 세 줄로 나눴을 거예요. 첫 번째, 문화의 상업화, 획일화를 조장하더라. 쌤이 특징에도 적었죠. 문화의 상업화, 콤마, 획일화를 조장. 획일화, 조장. 두 번째, 지나친 상업성 추구. 막 광고를 막 몇 번씩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 특히 CJ 쪽 계열 채널 중에 그 TVN이나 이런 채널들, OCN 그런 거. 광고 진짜 길다 아니야? 나 광고 기다려 나 정리해 봤어. 그리고 좀 인기 있는 드라마든 지상파에서도 광고를 한 1분 20초, 1분 30초 막 이렇게 끊어가던데? 60초짜리 해도 될 거를? 그러다 보니까 어때? 대중문화의 질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대중문화의 질적 저하. 대중문화 질적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저기 세 번째,
권위주의 정부의 무슨 가능성? 대중 조작 수단 악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너네는 모르겠구나. 옛날에 땡전 뉴스라는 게 있어. 땡전 뉴스. 정부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뭐 이런 거지. 옛날에 그런 거 전두환 정부 때 오늘은 대통령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야구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3S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간 군부 독재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 산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3S가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스크린 막 영화관 세워놓고 그리고 대학가에 유흥호수 만들고 모텔 지어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야구 관중 프로야구 관중 보러 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위주의 정부의 대중조작 수단 땡전 뉴스처럼.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 언론 탄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이런 거예요. 정부가 들었을 때 자신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언론사는 굉장히 입을 막아버리고 싶거든. 그래서 언론 통폐합을 하거나 또는 언론 조작을 해버리고 언론을 탄압시켜버려요.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MBC를 아예 탄압시켜버려요. 그래서 MBC 쌤이 아직 기억나. MBC 뉴스투데이였는데 그때 아침에 뉴스투데이가 아침에 하는 거잖아. 아침에 보고 있는데 이러는 거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어딜 순방하셨는데 이런 옷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를 내 속으로 오겠어. 아니 뉴스를 하는데 굳이 저런 거 알려줘? 옷을 그렇게 입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지 그거 경제가 어떤지 사회가 어떤지 난 그게 알고 싶은데 왜 나는 대통령의 옷을 어떻게 입는지 내가 왜 알아야 되냐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옷 입은 것까지 나오기도 했었어. 물론 그때 이제 그게 터졌죠. 국정농단 터지면서 그래도 언론 탄압에 대해서 풀리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대중매체 볼게요. 대중매체. 자, 대중매체는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사실 원래 대중매체가 옛날 사회문화 전교육 과정에서는 5단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뤄졌어.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도. 근데 단원 편제가 바뀌고 내용들이 약간 추가되고 축소되고 하는 과정에서 대중매체가 5단원에서 아예 사라지고 3단원의 대중문화 파트에 잠깐 붙어있는 그런 정도로 남아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중매체에서도 문제가 좀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나오죠. 자, 내신에는 낼 수 있다. 그건 알겠지? 이게 국어 과목하고도 연결해서 낼 수가 있어요. 국어의 화장? 아니다, 언어와 매체 파트. 자, 인쇄 매체랑, 그 다음에, 음성 매체. 그 다음에, 음성 말고 내가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어야죠? 영상 매체. 마지막 한 줄, 2줄 남아야 되는데. 그리고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뉴미디어. 너는 이 안에 한 줄 남아야 된다, 알겠지? 한 줄 하나 더 써야 돼. 6번 수용 자세. 대중문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됩니까? 라는 것까지 적을 거거든, 알겠지? 자, 우선 인쇄 매체는 너네가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맞죠? 시각적이에요. 딱 시각적인 역할 그것만 끝내요. 얘는 시각적이고, 얘는 음성 매체는 어때? 청각적인 역할을 하겠지. 청각으로만 들을 수 있잖아. 야, 목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어? 너네 라디오 뚫고 들어오면 뭐 보이니? 요즘 보이는 라디오 하죠. 자, 그건 영상이잖아, 근데. 그래서 영상 매체는 들을 수도 있고, 시각적이기도 하고, 청각적이기도 하고. 맞죠? 뉴미디어. 요즘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보자. 인쇄 매체, 신문, 잡지 이런 거. 그런 거는 인쇄 매체죠. 쌤이 방금 말한 그 시각적, 청각적 이런 거 있지. 이거는 옛날 타입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나왔던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 여기까지는 안 나와. 자, 음성 매체, 라디오. 자, 영상 매체 뭐죠? TV. 또, TV만 알면 되죠. 텔레비전. 뉴미디어. 그렇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SNS. 이런 게 뉴미디어에 들어가요. 인터넷, SNS. 그 다음 수용 자세. 빨간색으로 프로슈머. 뭐예요? 내가 이 정보의 생산자인 동시에 수용자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수요자. 내가 만들기도 하고 내가 소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프로슈머. P-R-O 프로죠. 그 다음에 S-U-M-E-R 프로슈머. 여기까지.
그 대중문화까지 우리 다뤘거든,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 단어 3단어, 대단어 3에 우리 문화잖아. 중단어 2개를 끝낸 거예요. 그러면은, 야, 그냥 우리 문화 변동까지 하고 다 보면 안 되겠니? 야, 문화 변동까지 다 하고 교재보자.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아. 내가. 개념의 서술형이 심층이다. 한 번에 뭐라 써야 얘들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문화 변동. 이렇게 빨리 하고 지나가도 되니까 걱정 마. 교재부터 같이 해줄게.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서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지만 어려운 게 아니야. 문화 파트 재밌거든. 자, 만약 3의 3 문화 변동의 이해. 왜냐면 최대한 3단원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게 4단원, 5단원의 양이 조금 있어요. 4단원은 도표 계산이 중심이라서 너네한테 도표 푸는 풀이법도 알려주려면 빨리 해야 돼. 자, 1번. 자, 샵 1. 요인. 문화 변동의 요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변동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뉘어. 1번. 내재적 요인. 자, 내재적 요인의 노란색으로 첫 번째, 발명. 근데 발명과 발견의 차이를 아니? 발명은 뭐야? 만드는 거예요. 발견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야. 그게 다야. 그래서, 자, 발명 적어봐.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 근데 이 발명도 1차 발명과 2차 발명으로 또 나뉘어.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야, 너네 이거 통합사에 때 배웠던 거라니까. 통합사에 7-2단원 펴봐. 문화변동 나와. 자, 그럼 여기서, 자, 빨간색으로 A. 1차 발명이 있고, 그 다음에 B. 또 부서졌어. 오늘 분필 부서지는 날이야? 분필 새로 꺼낼게요. 이거 병으로 보인다. 1차 발명과 2차 발명으로 보자. 자, 우선 1차 발명은 역시나 없었던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1차 발명이야. 그럼 예시로 우리 지금 제일 잘 나오는 게 바퀴, 활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바퀴나 활이나 플라스틱. 이것도 신소재잖아. 신소재.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게 모두 1차 발명이 만든다. 자, 그에 비해 2차 발명은 기존에 이제 1차 발명 때 만든 거잖아요. 이거를 한 번 더 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것을 응용한다. 기존의 것을 응용하여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아랫줄에다가 쓰면 예시를 좀 적어보자. 자, 바퀴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거야. 우리 책에는 바퀴를 통해 수레를 만든다 라고 되어 있어. 어쨌든 수레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또 활을 통해서 현악기를 만드는 거야. 현악기. 하프, 바이올린 이런 것들.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모양 코드로 이제 많은 거예요. 이제 그 하프를 만들기도 하고, 하프 요렇게 생기긴 하지만. 그리고 줄을 딱 땡기는 그 원리. 땡기는 그 원리 가지고 줄을 땡기는 기타 이런 거. 줄 땡겨서 이렇게 아르페지오 주법 이러든지. 이건 스트로크고 이제 기타에서 보면 아르페지오가 있거든요. 얘는 기타도 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발견 가보자. 자, 발명도 있으니 발견도 할 수 있겠지. 발견은 우리가 찾지 못했던 거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다 있는데 우리가 찾지 못했는데 찾은 거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음. 이게 발견이야. 근데 너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발명과 발견의 차이는 다 알지 않니? 맞죠? 그럼 그 예시, 불,
옛날에 불을 처음으로 어떻게 사용했어? 이렇게 좀 마찰을 해보니까, 뭔가 뜨뜻한 연기가 나오는 것 같네? 따뜻해졌네? 불이만, 이게 불이구나. 불을 직접 만들었구나, 이제 맞지? 그 다음에 전기. 우리 에디슨 아저씨가 딱 이렇게 해보시더니, 불이 켜지네? 전기에 불이 켜졌네? 쌤이 이과가 아니라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난 몰라. 한 이건 알아. 쌤이 이건 알아. 오메 버치 V나 I야.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건 알아. 근데 물리는 잘 몰라. 진짜 물리도 모르고 화학도 모르고 생각 지구과학도 몰라. 난 지구과학 별로 안 좋아해. 특히. 어쨌든 저는 일단 비타민 이런 것도 원래 다 있는 건데 찾은 거죠. 또 제일 잘 나오는 게 페니실린 이런 거. 비타민이라든지 페니실린. 이거 오늘 잘 찾아보면 약에 있다. 약 같은 거 찾아보면 이런 거 페니실린이 있어요. 페니실린이니까 비슷한 걸로 옛날 아스피린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아스피린. 쌤 옛날 밴드 할 때 했었던 노래 아스피린. 딴딴따라란따라란따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가사 기억이 안 나. 자, 그럼 이렇게 내재적인 요인도 있어. 발명과 발견. 그러면 외재적인 요인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2번 외재적 요인. 2번 외재적 요인. 쌤이 오늘 외재적 요인까지만 딱 해주고 10분 쉴게요. 알겠지? 자, 외재적 요인에는 우리 외재적 요인은 빨간색으로 적어봐. 문화 전파라고. 문화 전파. 그럼 이 문화 전파의 종류 3가지가 있어요. 자, 노란색으로 자, 적어보자. 직접 전파. 직접 전파 적고 그 바로 아랫줄에 간접 전파. 그리고 한 줄 띄워. 한 줄 전파 한 줄 띄우고 그 다음에 자극 전파. 자, 직접 전파는 뭐예요? 말 그대로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전파해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든지 물건의 이동. 사람, 물건의 이동.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민을 가거나 교역을 하거나 뭐 전쟁이 났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 전파되기 합니다. 저보다 이민, 유학, 교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거구나. 자, 우리나라의 불교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알아? 자,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 소승불교야. 대승불교지. 어떻게? 인도의 북인도 지방에서 비단길을 타러 중국에 전파되었고, 자, 중국의 그 당시에 중국은 5호 16국 시대였는데, 그 16국 중에 북조의 16국 중에 전진이라는 나라에 부견이라는 왕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 순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구려를 보내서 불교를 전파했어. 이거는 직접 전파죠. 또 동진, 남조에 있는 동진에서는 마라난타라는 승려를 백제에 보내서 불교를 전파해줘. 백제 측령. 그럼 백제는 왜에다가 불교를 전파했는데 그 당시에 노리사책의 성왕 때, 백제 성왕 때 노리사책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해줬어. 이거 뭐예요? 직접 전파. 또 다른 거 하나죠. 선생님 전쟁 얘기도 있죠. 자, 얘기해줄게.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갔잖아. 그 사람들 중에는 도공들도 있었고 성리학자들도 있었어. 그 성리학자 중에 강항이라는 사람이거든. 강항. 자,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4서 5경이 있거든. 이거를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야.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 그게 탑재되어 있어. 그걸 막 글로 풀어내 막 다 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강항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포로 생활을 할 때 후지하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찾아와. 후지하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강항보다 나이도 많고요. 이 사람은 원래 약간 불교를 좀 공부하던 사람이야. 참고로 TMI. 일본에서는 성리학을 불교 승려들이 수용을 합니다. TMI. 어쨌든. 그래서 후지하라 세이카가 와가지고 저기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4서 5경을 모두 머릿속에 외우고 계신다는데 혹시 저를 위해서 한 번만 적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자 강항이 그래 알겠다 하면서 같이 맨날 성리학 공부를 해. 그래서 4서 5경 공부를 해가지고 다 해. 거기다 이제 후지하라 세이카가 나중에 주석을 또 같이 다는 작업을 해요. 주소라고 하기도 하거든. 그거를 같이 다는 작업을 해.
그러면서 딱 만들어진 게 사서오경 외후운이라는 책이 나와. 이거는 역시 뭐야? 직접 전파죠. 자, 그럼 간접 전파는 뭐 있는데? 매체를 통한 전파. 매체를 통한 전파. 매체 뭐 있어? TV, 인터넷. 잠깐, 너 오른쪽도 이거 쓸 거야, 나중에. TV 있어. 알겠지? 인터넷. 그 다음에, 여기다 빨간색 적어볼래? 제3국 사람. 근데 이게 뭐야? 이거는 좀 이따 선생님 설명해줄게. 알겠지? 자, 그럼 간접 전파 예시부터 적어보자. 내가 여기다 예시 달았니? 어머, 안 돼. 예시 달면 안 돼. 미안해. 화살표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 밑에, 여 아래쪽에 예시 달아야 되거든. 뭐 있어? 한류. 옛날 그 연사마. 라든지. 또, 케이팝. 이거 뭐야? 미안해. 쓸데없어. 다해서 미안. DNA.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또, Wherever you are, 블랙핑크.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접 전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3국의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간접 전파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쌤이 아까 자 A국이 있고 B국이 있고 제3국인 C국이 있다고 해보자. 자, A국에서 B국으로 문화가 이제 가야 돼요. 얘에서 이렇게 간 거는 직접 전파인데 A의 문화가 C로 오고 C의 문화가 B로 가는 이거는 간접 전파가 아니야. 알겠어? 요거만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제3국의 사람 이게 수능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수능 기출에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되게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게 헷갈리게끔 만든 문제예요. 간접 전파 하는 내용이.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극 전파가 보겠습니다. 자, 자극 전파는요, 직접 전파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점, 간접 전파에다가 발명이 더해진 거야. 이런 거죠. 얘네 문화들 들어와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뭘 더하고 하는 거죠. 뭐니?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자극 전파라고 하고요. 쌤이 너네가 이제 헷갈릴게 뒤에 나오는 이제 문화 융합 이런 거 공부할 거란 말이야. 자극 전파랑 문화 융합을 제일 헷갈려. 그것도 쌤이 비교를 해줄 거야. 알겠지? 어쨌든 이런 거 예시. 이두 문자. 설총이 아들. 아니, 설총이 아들이 뭔 소리 하고 있노? 어느 대사의 아들인 설총이 만든 이두 문자. 그리고요, 체로키 문자라고 있어. 체로키. 이런 것들은 자극 전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네. 야, 근데 하는 김에 쌤이 좀 욕심나서 그런데, 야, 오른쪽 페이지 다 채우면 안 될까? 오른쪽 페이지 다 채우고, 10분 쉬었다 너네 와서 심화 필기하고 교재 보면 되잖아. 그래도 되겠죠? 뭐 내 맘이지 뭐. 2번 양상. 자, 이런 문화 변동의 양상,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1번 내재적 변동. 이런 요인들,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을 두고 자, 보자. 그냥 내재적인 변동은 발명과 발견에 의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건 내재적인 변동이야. 문화 변동의 내재적 변동이야. 양상, 나타나는 모양이잖아, 맞지? 근데 이런 문화 전파를 통해서 외재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외재적 변동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뭐라 할 거냐면 이제부터 문화 접변이라고 할 거야. 문화 접변이라고 할 거야. 자, 노란색으로 첫 번째 자발적 문화 접변. 자, 자발적 문화 접변은 말 그대로야. 이렇게 전파되어 온 문화들 있지.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예시들. 우리나라에 봐봐. 우리나라에 옛날에 일상복 어떻게 입었어요? 막 한복 다 갖춰 입고 속치마 속바지 다 입고 아주 그냥 이렇게 풀세팅 해가지고 한복으로 딱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 요런 옷들 그냥 간단하게 요런 후드 집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맨투맨이라든지 슬랙스 바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건 뭐예요? 즉 일상복이 서구화된 거죠. 일상복의 서구.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 저항을 했으니까 뭐 아니면 반대했어요. 그건 아니야. 입어보니까 편하거든 우리도.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수용한 건데 이 자발적 문화 접변과 달리 자 화살표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는 거.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건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씨를 바꾸라고 했죠. 1930년대 민족만세 정치를 할 때. 그래서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시키고 그런 것들. 그러면 강제적인 문화적변이. 그래서 이 강제적 문화적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문화저항, 즉 문화반독립 복구운동 일으킨다. 그래서 적어봐. 그냥 문화복구운동. 그래서 옛 문화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복구운동 일으키기 때문에. 자, 강제적 문화적변. 대표적으로 여기 저항했던 사람들,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저항시인들, 이육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 문화적변에 대한 저항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제라는 자신의 일본들의 문화가 강제로 막 들어오고 있어. 나는 우리 여기에 저항을 할 것이야.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제적 변동의 결과, 자발적 문화적변이라든지 강제적 문화적변의 결과. 자, 빨간색, 노란색으로 A, 노란색으로 자, A, B, C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병존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문화 동화는 다른 말로 문화 대체라는 표현으로 쓴다. C, 문화 융합. 자, 내가 지금 알파벳을 써줄 건데, 알파벳을 써주면 오히려 너네가 이게 좀 쉬울 거야. 자, 문화 동화는 A라는 기존 문화가 있고, 아니다. A라는 새로운 문화에, 다시 설명해줄게, 미안해. B라는 기존 문화가 있어. 근데 A라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네? 그래서 A라는 새로운 문화로 동화된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적어봐. 자, 기존의 인디언 문화에 백인 문화가 들어왔어. 그래서 백인 문화로 동화되는 거. 이런 것이 문화 동화의 예시가 되겠지. 참고로 말하면 사회문화 이 파트에서는 문화 동화, 문화 공존, 문화 융합의 예시를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왜? 시험에 때가 많이 나오니까. 알겠지? 자, 문화 공존은 뭐냐? 새로운 문화, 기존 문화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 종교들이, 우리나라 여러 종교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죠. 여러 종교의 공존.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의 결혼 양식들도, 전통 원래 방식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전통 원래도 있지만, 서구식, 서양식 결혼 방식도 있고요. 이게 두 개가 나중에 섞여서 하나가 돼버릴 수도 있겠죠. 다른 새로운 무언가로. 그게, 쌤이 아까 얘기한 A랑 B가 합쳐서 새로운 C가 나온 요게 문화 융합이야. 기존 문화가 있었고, 새로운 문화의 기존에 기존 문화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어. 둘이 섞였어. 새로운 무언가가 튀어나왔네. 자, 대표적인 빨간색으로, 그냥, 적어보자. 메스티소 문화라든지, 어에이에요, 어에이, 메스티소. 인디언과 관한 내용. 인디언, 이런 쌤 저희가 책에서 같이 봐줄 건데, 혹시나 궁금한 친구들은 뒤에 책 찾아보는데 지금 몇 페이지냐면 쌤이 그건 알려줄게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 있냐면은, 지금 보자, 얘들아. 그 144페이지에. 웨스티스는 중남미 원주민의 아메리카 인디언과 에스파냐계 포르투갈계 백인과의 혼혈 인종으로 이들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웨스티스 문화는 유럽 문화가 약 3세기에 걸쳐 인디오 문화와 혼합된 것이다. 인디오 문화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네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1822년부터 해가지고 그 기간에 산마르틴 이런 사람 알죠? 들어봤지? 볼리바르, 시몬 볼리바르 이런 사람들. 산마르틴이나 볼리바르나 해가지고 그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로 막 쳐들어오는 에스파냐, 포르투갈계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때 생긴 혼혈인종이야. 막 크리오요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메스티소. 그 외에 우리나라 퓨전 문화들, 퓨전 음식들 있죠. 퓨전 음식, 퓨전 음악 이런 것들. 퓨전 국악 이런 것들. 사실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김치도. 근데 김치는 지금 논쟁 중인데 뜨겁죠? 네, 김치는 넘어가고 얘기할게요. 자, 3번. 씬 넘버 3. 문제점.
문화 변동에 있어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첫 번째, 우선 문화 충격. 이거 뭐라 그래? 컬처 쇼크. 너네 이거 알지? 컬처 쇼크. 문화 충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은 문화 충격 및 정체성이 상실할 수 있다. 문화 충격 및 정체성 상실. 자, 그다음 두 번째, 노란색으로 2번 문화 지체. 우리 아까 배웠다. 이건 뭐야?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중에 뭐가 속도가 더 빨라요? 물질 문화가 속도가 더 빨라서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의 속도에 따라잡지 못해서 그래서 발생하는 거였잖아. 맞지? 문화 지체. 한 번 더 쓰자. 물질 문화가 비물질 문화보다 빨라요. 이런 거. 그다음 세 번째, 노란색으로 아노미. 이거 아노미 우리도 배웠어. 맞아. 급격한 그 디르케메 아노미 이런 거 가는 된 거예요. 여기서는. 디르케메 아노미로는 급격한 사이 변동으로 인해서 원래 지배 규범이 약화되고 또 새로운 규범이 나눠지는 두 규범의 혼재한 상태.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이 아노미는 두 규범의 혼재로 인해서 무규범의 상태. 이게 무슨 말이야? 두 규범이 혼재하다 보니 어느 규범에 따라야 할지 몰라서 이들을 딱 기준 지어주는 규범이 없다. 지배 규범이 없어진 거죠. 무규범 상태. 맞지? 이 아노미는 왜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급격한 문화 변동 때문이야. 급격한 문화 변동으로 인해 아노미가 발생할 수 있겠죠. 콤마. 그래서 뭐라 적어줄래? 규범의 혼재. 급격한 문화 변동. 그래서 규범의 혼재. 맞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화지체, 아노미, 컬처 쇼크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렇지. 이렇게 적어봐. 우리 책에 한 4-5가지 적혀있는데 쌤들 요거만 고려 적어줄게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의 균형을 정확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문화 변동은 끝! 3단원, 대단원, 3 문화, 내용 끝! 진짜 우리 2시간 만에 2시간도 아니다. 1.5시간 만에 문화 파트 이론은 다 정리한 거예요. 이게 문화 변동 끝이에요. 3단원 문화 일상생활 끝! 근데 우리 이제 교재도 봐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된다. 맞지? 그게 좀 많아요. 맞지? 근데 우리 필기할 게 조금 있어. 왜냐하면은 쌤이 뒤에 너네 한 페이지 더 필기할 거거든. 10분 쉬었다 와서 내 심화 필기 쌤이 해줄 거야. 심화 필기하고 교재 3단원 분량 같이 다 보도록 하자. 알겠지? 3단원 분량 꽤 많고요. 3단원의 개념 체크 너네 다 풀어놔야 돼. 문제들도 알겠지? 가능하면 뭐 개념이랑 서술형 심층에도 미리 풀어놓으면 좋은데 쌤이 이 파트 설명이 굉장히 지금 많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10분 후에 봐. 안녕.